자, 영상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기업에 관련된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기업에 관련된 이론은요, 일단 정부 활동은 일반 행정과 기업과의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자, 공기업은 그러니까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날개가 공공성이에요. 공기업은 공공성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시민의 어떤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공공성이 하나의 날개고요. 또 하나의 날개가 수익성이에요. 자, 공기업도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영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공기업이 어떤 원리 같은 걸 물어보는 임원 면접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좋아요. 공기업은, 제가 지원한 이곳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올바른 답안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이런 거죠. 13쪽에 양괄호 3번을 보면은 요금제라는 얘기 나와요. 자,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 등등 모두 다 이제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금이 너무 높으면 국민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보상주의를 추구하죠. 기업처럼 매출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원가를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건비, 일하는 사람을 급여를 주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의 원가 보상주의에 근거해서 요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 공기업이 설립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 축제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부와 공기업은 독점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정부와 공기업, 정부로부터 약간 동떨어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14쪽에 맨 위에 줄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문화센터 생각하면 되고요. 공부방 생각하면 되고요. 공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 헬스클럽, 그 다음에 어떤 문화교실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민간에 있잖아요. 민간에 학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때 경쟁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공기업이 일단 유리한 점이 있죠. 첫 번째, 자, 공기업은 일단 좀 자율적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가 특정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 고용 효과. 좀 직원을 많이 뽑아서 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등등등의 이른바 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고용을 이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공공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들의 근거를 두고 마련이 되고, 지방공기업법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기업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인력 같은 것을 운영을 할 때 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공기업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기업은 자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 공기업의 경영은 자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 가지를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업에 관련된 얘기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14쪽에 표를 보시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딱 해당되는 얘기인데, 투입. 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투입해야 되냐. 자, 돈,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하는 게 투입 지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간을 들여서 취업의 이해를 공부했다. 그럼 10시간이 투입이죠.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내가 문제집을 5권을 공부했다. 투입이죠. 아니, 5권 사서 공부한 거잖아요. 투입이죠. 자, 과정 지표. 자, 그러면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대학교는 뭐 기본적으로 출석률이 몇 %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오늘은 뭐 10조까지 공부했어. 내일은 20조까지 공부할 거야. 그 어떤 진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정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 지표. 내가 들인 만큼, 투입한 만큼 나타나는 나타난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취업의 이해 같은 경우는 산출 지표가 나와 있어요. 왜냐? 84명인가 그래요. 우리 84명이 일단 무사히 이 수업을 듣고 종강을 할 것 같아요. 자, 84명이 취업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음. 이게 산출 지표예요. 자, 산출 지표. 근데 결과 지표는 뭐예요? 산출에서 의미 있는 게 결과예요. 자, 우리 8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듣고 취업한 사람이 84명이다. 자, 취업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산출 지표, 84명이 산출 지표예요. 근데 84명이 전부 다 취업을 했대. 그럼 결과 지표 어떻게 돼요? 만점에 만점, 100%라고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다음 만족도가 어떠냐? 자, 수강생 만족도가 어떠냐? 이거는 이제 결과 지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실 거예요. 투입, 투자하는 거, 과정, 절차, 진행되는 거, 산출, 단순한 결과물, 결과 지표, 의미 있는 것, 산출에서 의미 있는 것, 이게 성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결과 지표는 성과 지표라고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요 부분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나중에 일을 할 때 요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5쪽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인풋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투입. 내가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 몇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 자, 산출.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에는 흡연자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도출할 것인가? 이거는 나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을 시키고 싶어. 이게 이제 예상하는 결과죠. 자, 그리고 거기 아웃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를 진짜 이끌어낼 건데, 담배 피우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서 금연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100명 전부 다 금연한대. 100명 전부 다 금연한대. 이게 아웃컴 개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결과 지표, 앞에서 얘기했던 자, 결과 지표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내용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게 흔히 말하는 성과, 아까 우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분명히 성과 관리라는 항목만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도입됐을 때 굉장히 애먹었다고요.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정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건 철저하게 개인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요. 내가 맡은 일은 몇 시간을 투입하고 얼마를 투입해서 뭐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자, 그럼 과정마다 점검을 해야죠. 지금 1주차 과정, 2주차 과정, 3주차 과정. 자, 그래서 과정이 끝났어요. 수료했네?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산출 지표예요. 자, 무사히 몇 명이 수료했음. 자, 그런데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 지표, 성과 지표, 의미 있는 거. 그래서 자, 수료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더라? 취업을 했더라. 또는 만족도가 높았더라. 또는 이 사람들이 뭐 이 배운 걸 바탕으로 뭐를 했더라.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을 때
받는다고 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의무교육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확인하는 질문, 얘가 아냐 모르냐를 딱 물어볼 때 이제 그 명확하게 알고 모르고 갈릴 수 있는 그런 답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하거나 불편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해당되는 내용들, 아까 그 우리 저 성희롱에 관련된 얘기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 관련된 이론, 수익성과 공공성의 날개가 두 개가 있고,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요금을 받는다, 원가 보상주의를 입각해서 요금을 받는다, 그리고 투입,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러니까 산출, 그리고 성과라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이론적인 준비는 웬만큼 다 됐다고 보셔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외워서 지금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드리면은 딱 주어진 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우고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쓰셔서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교수님이 설명한 그 강조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이런 거는 내가 한 번쯤 이렇게 응용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